아무튼 이제 크로아티아는 목적대로 독립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멎었고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들어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바로 보스니아. 보스니아 네, 보스니아. 많이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어봤어요. 보스니아 말 많이 들어봤죠. 딱히 보스니아 얘기는 들어봤는데 예. 어떤 뭐 정보적인 습득이나 이런 거는 네, 못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강의가 되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되도록 쉽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을 믿어요, 이 크로아티아가 원래. 그 다음에 세르비아는 러시아 계통이었기 때문에 뭐였냐? 러시아 정교회를 믿었어요. 근데 사실 뭡니까? 이 카톨릭이나 뭐 러시아 정교회나 같은 민족이나 같은 종교끼리 묶어놓으면은 별 문제 없겠죠. 근데 크로아티아하고 세르비아 사이에 껴있는 이 보스니아는 그게 어려웠어요. 왜냐? 보스니아 인구가 435만 명인데 이 보스니아 인구 435만 중에서 40%가 회교도, 37%는 세르비아계, 그 다음에 21%는 크로아티아인이에요. 근데 92년에 이곳에서 가장 회교도가 많잖아요. 근데 92년에 여기서 가장 인구 구성이 많은 회교도가 독립을 선포해버려요. 우리 보스니아는 이제부터 독립이다. 유고 연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당연히 원래 있었던 유고 연방 내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세르비아인들이 뭐야?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지. 야, 내가 지금 크로아티아도 내가 지금 일을 바득바득 가는데 요 지금 조그만한 보스니아 니들마저? 더군다나 회교도들이? 근데 또 여기 세르비아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는 사실 세르비아 꿍꿍이가 있었다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보스니아 안에 있는 이 세르비아인들이 37%가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세르비아인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믿었다고 했죠. 그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돈독했고 이 보스니아 안에 있는 세르비아인은 차라리 이 기회에 완전히 세르비아하고 병합해가지고 우리가 세르비아 공화국을 더 크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슬림 놈들은 뭐예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놈들이지. 그런데 하필이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슬림들이 보스니아에서 세력은 그러니까 가장 인구는 많았지만 사실상의 군사력은 세르비아인들이 잡고 있었어요.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네요. 네, 이게 불보듯 뻔한 게 아니라 불보듯 뻔했으면 사실 참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드리기 힘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회교도 그러니까 무슬림 정부군을 순식간에 쳐부십니다. 그 다음에 보스니아의 절반을 석권해버려요. 그 다음에 수도 사라예보를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라예보까지 거의 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같은 러시아 정교를 믿는 러시아군이 은밀히 지원을 해요. 여기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고 내전의 잔혹상이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르비아인들은 무슬림인들을 내쫓자가 아닙니다. 인종 청소를 해버려요. 인종을 없애버리자. 나치가 유대인한테 했던 것 똑같은 그런 인종 청소를 해버려요. 한마디로 보스니아 내에 있는 크로아티아인들하고 무슬림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종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세르비아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세르비아 군들이 얼마나 미친 새끼들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호전적인 거 키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소년한테 권총 들린 다음에 기념사진 찍어요. 이 쌍들이. 그래서 너네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크면서 뭐야 세르비아의 전사가 돼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세르비아군이 학살한 무슬림들의 시신을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엉켜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아직까지 학살의 규모가 몇 명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UN 감시단의 보고에 의하면 최소 수만 명이다.
죽이는 방법도 여러분들 총살은 그나마 자비로운 거였습니다. 많은 보고서가 뭐냐면은 왜 얘네들도 뭐 떡방아 같은 거 있대요. 떡 짓는 떡방아 그런 걸로 찍어 죽였어요. 사람을. 그리고 회교도라고 판명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성의 경우에 회교도 여성의 경우에 거룩한 세르비아인의 자손을 남겨라는 명분으로 집단 성폭행합니다. 집단 강간해요. 그리고 그 집단 강간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무슬림 여성을 이로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른바 20세기 끝 무렵의 문명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른바 중세 암흑 시대 같은 마녀 사냥 같은 게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야만적인 행위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봐요. 이 세르비아 새끼들이 크로아티안하고 무슬림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끔찍해요. 제가 여러 가지 끔찍한 사진이 많았는데 그나마 순화된 사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학살 현장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그 시신들의 관이 즐비하게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음 사진, 이 한 무슬림 여성이 지금 이 비석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당시 학살된 사람들의 아주 일부가 묻혀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이게 제가 필설로 형용을, 그러니까 제가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학살이 자행됐어요. 어이가 없네. 네, 어이가 없죠. 그러면은 UN. 그렇죠. UN에서 잘 지켜주고 당연히 UN,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UN 들어가야죠. 얘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엔이 처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막 세르비아 애들이 막 이런 짓을 하니까 유엔이 처음에 세르비아한테 했던 게 뭐냐면 경제 제재 조치예요. 얘네한테 뭐 경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게 없어요. 러시아한테 지원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경제 이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동시에 뭘 추진하냐면 유엔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스니아에 진주시키기로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세르비아군이 그러니까 수도 그러니까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오는 거는 막을 수 있었죠. 여러분 평화유지군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얘네가 공격부대나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양쪽이 싸우면 그걸 중간에 들어가서 말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한테 뭐예요?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무력을 사용을 못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너네들 싸우지 마 말리는 역할이라 이거지.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나마 이 자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 싸울 때도 사령부 허가를 맡아야지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엔 평화유지군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파란색 베레모나 파란색 헬멧 쓰고 있잖아.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눈에 잘 보이는 거 쓰고 들어갔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싸움 말리러 왔으니까 싸움하지 마 이거예요. 아니 이거 유엔군이 진짜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25 때 유엔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일이 전개되냐면 유엔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르비아 그러니까 보스니아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도자가 이게 카라지치라는 새끼인데 이거 진짜 죽일 놈이거든요. 얘가 이 새끼는 완전 유엔군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이 유엔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슬림하고 크로아티아 애들을 씨를 말려야 된다. 오히려 저 새끼들이 유엔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씨를 말리자 이런 새끼예요. 얘가. 그러니까 유엔이 세르비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무려 20차례나 휴전협정을 맺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 세르비아군 애새끼들이. 심한 경우에는 협정이 맺어진 지 몇 분 만에 전투가 재개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엔 내부의 갈등도 문제입니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들어온 애들 중에 일부가 러시아도 유엔 회원국이잖아? 얘네가 러시아군이 유엔 평화유지군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세르비아군을 노골적으로 지원해버립니다.
아유 이거 황당하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많은 러시아군 장교들이 지금 유엔군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세르비아를. 이 속에서 세르비아 이제 민병대 장교들 있죠. 장교들이나 지도자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엔군 예산으로 들어온 각종 무기, 장비 이거를 넘겨줘요. 세르비아 군한테. 아니 완전 이거 개들이에요. 이때 러시아군은 완전 개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른바 여기가 보스니아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격수의 거리가 생기죠. 세르비아 저격수들이 도심지 사라예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크로아티안이나 무슬림을 저격해서 죽여버려요. 지금 여기 유엔 평화유지군 오른쪽 보이죠? 이게 프랑스군이에요. 파마스 들고 있는 거 보면 아시죠? 프랑스군이 유엔군으로 버젓이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뭡니까? 보스니아 여인이 하나가 급히 막 뭡니까? 뛰어 지나가요. 저격수 거리니까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뛰어요. 거리 나가면. 뛰어야지 살 수 있어요. 평화유지군이라는 애들이 전투하러 왔겠어요? 전투하러 안 왔잖아. 근데 보니까 저격수 거리에서 총알이 핑핑핑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여기에 이걸 외면해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평화유지군이라고 온 이 유엔군 새끼들이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사라예보가 지금 생지역이잖아요. 근데도 밤에는 술집이 열려요. 그럼 이 유엔군 새끼들이 밤에 이 술집 단골 손님이 돼. 이게 가장 큰 고객이에요. 그리고 이 난리통에 있는 이 술집을 여는데 이 술집 주인들은 대부분 세르비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낮에는 세르비아 민병대를 경계하는 임무에 종사했던 유엔군 새끼들이 밤에는 세르비아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있다고. 그것도 누구하고? 세르비아 민병대 새끼들하고. 왜? 유엔군만 올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세르비아 민병대들도 밤엔 술집에 와요. 그럼 걔네들하고 어울려 술 처먹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술집에 여자 종업원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게 다 누구냐? 이게 전부 다 크로아티아고 무슬림 여성들이 납치된 애들이에요. 실컷 다 강간해놓고서 여기 술집 여국으로 팔아버린 거야. 매춘 강요하고. 그런데 유엔군 새끼들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될 이 여성들하고 희희낙낙하고 있었다고. 술 처먹으면서. 놀라운 건 이 유엔군들이 돈을 쓰잖아요. 그쵸? 술 먹으려면 돈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전부 다 유엔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유엔에서 월급 줄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아 썩었네요. 계속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침내 유엔군도 평화 유지 작전이 실패한 걸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몇 군데에 그냥 구호 물자 준 정도예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 유엔군 소속 캐나다군 보세요. 지금 뭐 총은 들고 있는데 만면 애들이 지금 표정들이 밝잖아요. 그렇죠? 놀러 왔네. 밝잖아요. 애들이. 네. 심지어 애들 뭐예요? 헬멧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냥 양모 쓰고 있잖아. 예비군 모자 쓰고. 그러니까 슬슬 들어다니다가 저녁 때 술집 가. 이게 보스니아 내전을 상징하는 정말 뼈아픈 사진인데 AK를 들고 담배 피는 소녀예요. 제가 언뜻 보기엔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같은데 자기 목숨을 자신이 지켜야 되니까 시민들도 일반 이런 소녀들도 총을 들어야 돼. 왜? 유엔군이 나 안 지켜주니까. 그러고선 너무 세상의 험한 꼴을 일찍 배워버린 소녀의 얼굴이죠. 이 담배 피는 폼 보십시오, 이게. 이게 40대 아저씨가 피는 폼 같잖아요. 10대 후반의 소녀인데. 정말 이게 뼈아픈 사진이에요. 근데 결국 이 내전에 결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95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왜 유엔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제재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그리고 러시아도 눈치를 조금 봐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때부터 언론이 터져요. 야 러시아 새끼들이 이거 뒤로 세르비아에게 도와주고 있다. 저 새끼들 더 나쁜 놈들이다. 막 그러니까 이때부터 러시아가 슬슬 좀 빼요. 말을. 우리가 그러려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 이제부터 안 할게 하고 빼고 경제 제재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군이 공격이 주춤해요. 많이 약화가 돼서. 그리고 이 틈에 이제 크로아티아하고 무슬림이 반격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보스니아 회교 정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무슬림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싸우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내 봤을 때 유엔이 무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미국이 칼을 뽑아듭니다. 미국이 이런 거야. 야, 지금 이게 일이 벌어지는 곳이 유럽 아니냐. 근데 유럽엔 뭐가 있어? 우리가 나토가 있다, 유럽에. 그럼 나토가 나서자. 무력한 유엔 떨쳐버리고 우리가 나토가 나서자. 대신 뭐예요? 냉전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가상적국 1위는 어디예요? 러시아니까. 친러시아인 대세르비아 연방국이 탄생하면 이거 골치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회에 뭐예요? 과감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세르비아 조지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들어가요. F-16하고 F-18기가 세르비아 민병대 거점에다 맹폭을 시작합니다. 저격수의 거리에서 총탄 한 발만 날라와도 공군기를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려 버려요.